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정말 이번에 뭐 불행한 가족사랄까, 폐륜, 악녀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노인 폄하 발언에 이어서 민주당을 이재명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TV조선이 보도를 한 걸 보니까 그 본인이 치욕을 견디면서 3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있었던 데가 금감원 부원장 자리 아닙니까? 국민소비자보호처장을 했잖아요. 그때도 이 증권사 이런 쪽을 봐줬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도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. 라임 사태를 가지고 지금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? 라임 사태가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걸 증권회사, 은행에서 팔아가지고 1조 6천억 손실을 끼치는 기대 사기 사건이에요. 뭐 4,000명인가 5,000명인가가 지금 피해를 받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가면은 이거 안정된 거라고. 이래서 다 산 거죠. 은행 공신력을 믿고 샀는데 이 대신증권에서도 그걸 많이 팔았거든요. 대신증권에서 2,500억 어치를 팔았어요. 특히 반포 지점에서 많이 팔았어요. 반포 영업지가 한 곳에서 2,500원어치. 그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 또 뭐 2,500억 팔았으면은 아마 한 500억은 수수료로 떼먹었을 겁니다. 그렇겠죠. 그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. 근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사기가 아니고 불안전 판매라고 해서 이 보상을 최대 80%만 배상해 주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. 사기하고 불안전 판매는 다릅니까? 다르죠. 사기는 100% 다 물어줘야 되고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은행에서 펀드를 팔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완전하지가 못했다. 제대로 안 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은행도 책임이 있고 소비자도 책임이 있고 불안전 판매니까 이 100%를 안 해주는 거죠. 어느 정도 80%나 뭐 절반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문제가 법원에서 사기적 부당거래라고 해서 실형까지 때렸어요. 법원에서 먼저 사기라고 했어요. 실형을 했어요.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. 그렇죠. 대신증권 그 지점에 대해서. 그럼 분쟁조정위원회가 뒤에 열린 겁니까? 그렇죠. 뒤에 열렸으면은 그 사기로 해서 100%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80%만 해줘 하고서 김은경이가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했잖아요. 부원장급으로.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위원회라는 게 뭐 김은경이가 컨트롤하는 데 아닙니까? 컨트롤하는 거죠. 그러니까 법원 판결 4달 후에 금감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.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? 그러니까 법원을 판결을 무시해버린 겁니까? 무시한 거죠. 김은경이 나도 법학 박사야. 그런 판결 나 받아들일 수 없어. 한 건가요?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나요? 뭐 자기는 또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대신증권을 봐준 거죠. 그런 데는 노비는 없나요? 엄청나죠. 뭐 증권회사는 목숨 걸고 달려주는 데죠.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거죠. 수천억을 모르지 않은데 거기서야 뭐 목숨 걸고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넉 달 뒤에 불안전 판매라고 또 했고 또 이걸 또 이 소비자들이 불안전 판매라 피해자들이 또 소송을 했어요. 그랬더니 민사소송이겠네요. 2022년 4월에 법원에서 사기다 전액 반환해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. 결정을. 그래서 다 해주는 걸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왜 이걸 금감원에서 안 했냐 이거죠.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그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개입해서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. 이거 수사해 봐야 됩니다. 정말 그러네요. 이 라임 옵티머스나 이런데 금감원하고 그 은행 증권사 짜고 한 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한 게 많거든요. 이것까지 피해 보상까지 아마 이 음모하고 권모술수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. 라임 사건에는 그 청와대 무슨 금감원에 와서 있었던 행정관이 그 자료 다 빼주고 김봉현이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돈 받고 해갖고 거기도 이 재판은 받아갖고 뭐 몇 년인가 받고 그랬잖아요.
그러니까 그 금감원이랑 다 짜고 이렇게 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기서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뭐 부하 직원들한테 대우받는 것을 떠나서 정말 금감원에 있으면은 은행, 증권, 보험 할 것 없이 그냥 다 왕이죠, 금감원한테 그냥 설설설 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딱 부원장하고 있었으니 권력의 맛을 톡톡히 본 거죠. 그렇죠. 그걸 이제 또 민주당에 딱 와서 혁신위원장을 어떻게 또 괴찼어요. 누구를 동원했는지 모르지만. 원래 개딸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거 네가 총대 좀 매줘. 라임도 하듯이 대신증권 총대 매듯이 나도 좀 매줘.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돈은 3억씩 받으면서 윤석열 치하에서 그만둬서 치옥이라더니 금감원 본 업무는 그냥 설렁설렁 했나요? 대충대충. 그러니까 그 적당히 좀 해. 뭐 눈치들 없이 그걸 왜 그러나 이렇게 이 부원장이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야 뭐 조정위원회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? 뭐 사기라고 하지 것까지 꼭 있겠습니까? 불완전 판매 이런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우리도 뭐 그런데 위원회 좀 위원으로 참여해봐서 좀 알지 않습니까? 내막을.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. 그렇죠. 기업에 대해서도 이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고 금감원은 반관 반민입니다. 옛날에 증권감독원, 은행감독원, 보험감독원을 합쳐서 감독원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반관 반민으로서 대우는 민간처럼 받고 영향력은 공무원처럼 행사하고 그래서 여기는 금감원이 더 세지 않습니까? 금융위원회는 실무를 쥐고 있는 거죠. 정책기관이고 그렇죠. 정책을만 목줄을 꽉 쥐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방통위가 있고 방통심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법정 제재 내린 데는 방심위. 그래서 우리 종편 나갈 때 보면은 방심위에서 뭐 오라고 하면 그냥 설설설 기잖아요. 종편 이 방송사 간부들이. 그렇습니다. 방통위는 뭐 정책기관이니까요. 그렇죠.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금감원이 무서운 거예요. 금감원이 무섭죠. 거기서 연봉을 3억씩이나 받아놓고 임기 다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나갔거든요. 끝까지 채우고 윤석열 밑에 있어서 치욕스러웠다. 이런 얘기 하니까 도덕적인 파탄론자로서 여자 이재명이라고 봐야죠. 여자 이재명. 그런데 정말 이 라임 사태로 1조 6천억의 손실을 받고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?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기식의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? 피해자들은 아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뭐 청구할 생각인 모양인데 뭐 감사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거야말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소비자들이 피해 본 것도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그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이 소송까지 하면 이 소송 비용도 엄청납니다. 그 피해 받은 거에다가 또 변호사비 떼주고 다 떼주고 하면 뭐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. 저희들도 소송 한번 해보니까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뭐 민변 변호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뭐 도와준다고 해서 왔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대법관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 저는 민변 출신이고 뭐 이렇게 알려진 그런 인권 변호사니까 웬만하면 조금 받겠지 그랬는데 한 푼 내놓이 없더구만. 먼저 딱 떼고 그리고 나머지 날아주더라고요. 받을 거 다 받아요. 그런데 김은경이는 이렇게 의혹도 받지만 정말 어디로 숨었는지 요즘에는 그냥 완전 잠수를 탔다고 그러네요. 기자들하고도 뭐 통화도 안 되고. 뭐 입만 열면 실수하는 거니까 좀 뭐 오히려 잠수 타는 게 20일이니까 뭐 한 열흘 정도 남았죠.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. 전에 뭐 우리 윤 대표님이나 저나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멋모르고 정치판 기울여 가지고 금배지 이렇게 입맛 하시다가 잘못하가는 폐가 망신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회의원들한테 비토를 당했잖아요. 제1 혁신안. 그게 불체포특권 내려놓게 하자.
그게 사실상 거부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다 무슨 정당한 영장 청구 이런 데 딱 그만두고 그렇죠. 나 그만두겠습니다. 그랬으면은 예. 김은경이가 오히려 더 살아났죠. 기억에 남는데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노인 비하 발언에다가 또 시부모를 내가 18년 모셨다고 또 뻥친 거, 예. 예, 그거가 이번에 다 드러나면서 김은경은 아마 오명으로 남는 거죠. 오명. 그러니까 여교수 협회에서까지도 뭐 성명서 내고 뭐 기자회견 한 것 같더라고. 세상 아니, 물정 모르는 교수라 말을 철없이 철없는 교수 생활을 해.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볼 때는 여교수는 다 철없다가 이코르가 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볼 때는 기분 나쁘죠. 기분 나쁜 정도가 예. 아니죠. 아니 지 개인의 문제를 철없는 여교수라고 그랬죠. 교수를 완전 폄하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. 그 외국대학 예.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다시 복귀를 하려나? 이런 사람한테 뭐 배울 게 있을까요, 학생들이?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뻔뻔해서요. 조국하고 예, 비슷한가요? 그렇죠. 조국과인가요? 끝까지 해서 끝까지 찾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여교수협회에서는 예. 뭐 혁신위원장 사퇴는 물론이고 교수직도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모든 치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면 교수직도 사퇴해라. 어떻게 그 얼굴을 들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느냐. 어? 법 지식도 좋지만 교수라고 하면 최소한도 갖춰야 할 인품이라든가 그렇죠.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 그렇죠. 아니냐. 그걸 지금 완전히 구렁차 돼버린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교수직도 당분간은 뭐 사퇴를 하고 그렇죠.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갖는 네.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돈도 좀 벌었을 거 아닙니까? 뭐. 뭐 부동산만이도 100억이더라고 100억. 그렇죠. 남편이 보통 사람들은 시아버지 회사까지 다 차지했다잖아요. 부동산만 있겠습니까? 돈은 또 얼마나 현금을 네. 챙겨놨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. 여기저기 네. 주식이다 뭐 현금이다 해가지고. 그러니까 욕심을 넣어버린 거죠. 네. 다 가졌는데 어떻게 정치권 근방에서 끼어거리면 비례대표라도 하나 받지 않을까. 네. 가서 이재명 옆에서 딸랑거리면 뭐가 있지 않을까. 자칫하면은 이재명 옆방에서 살겠어요. 그러네요. 네. 이재명 들어가고 네. 나서 그 옆방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. 우왕에서 만날 라임 가능성이 커요. 옵티머스 봐준 게 드러나면은 가야죠. 예, 그렇습니다. 아, 참 민주당 하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 야당 아니었습니까? 정통 야당. 그러니까 당 대표 네. 하나 잘못 뽑아서 당이 이렇게 된 겁니다. 당이 멸문지화를 입은 거죠. 예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